두 번째 얘기는 대한민국 최악의 세대에 대한 얘기예요. 90년대생 얘기해 볼 건데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세대를 꼽자면 이걸 또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첫 1위 1220년생 인생이 몽골 침입이야. 1660년생 경신대기근 일병대기근을 모두 겪은 세대. 이때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저 때가 진짜 되게 처참했던 게 자기 애를 자기가 잡아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옆집 애랑 바꿔서 서로 옆집 애를 잡아먹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 거의 1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을 거라고 예측이 된다. 그 다음 1580년생 그냥 일생이 전쟁이었다. 아무튼 그랬는데 요런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누가 이제 이런 댓글을 달았나봐. 팸콘데 욕을 엄청나게 먹더라고요. 요 사람이 정겔에서 왔나봐. 그래서 욕을 겁나게 먹었는데 보면은 지랄 난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저 피해 호도 세대 흑이랑 벌써 흑이랑 단일화에 댓글이 3페이지까지 처음 하는 건 자기는 처음 봤다. 나도 진짜 약간 이렇게 욕먹는 거는 처음 봤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2030 남자들 제일 불쌍한데 이런 의식들이 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조상님들하고 비빌 거는 당연히 아니죠. 그분들이 꿋꿋하게 이렇게 존버를 타주셨으니까 또 지금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에는 저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2025년 5월에 또 나온 얘기인데 국민 55%가 장기적 울분 상태인데 30대가 그중에 제일 심하다. 뭐라는 얘기가 있고요. 왜 그럴까?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고 남의 기준, 남의 시선, 학교를 떠나와서 독자적 경쟁을 해야 된다. 성과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시기다. 뭐 요런 이제 키워드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30대가 우울하고 뭐 울분에 차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단순히 피해의식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렇다라는 거고요. 사실 경쟁의 압력이 높으면 인생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이 우울한 세대가 그러면은 왜 경쟁 압력에 시달리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일단 인구를 보면 그냥 답이 나와. 대충 85년부터 94년 정도까지 대한민국의 30대를 구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81년생부터 85년생까지는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88년부터 94년까지는 인구가 오히려 늘어났어. 문제는 인구가 비슷하게 늘어나면 좋은데 남자애들이 더 많이 증가를 한 문제가 있었어요. 봐봐 85년부터 94년까지 요게 뭐냐면 남녀 인구수 차이예요. 실제로 이때 자연성비대로라면 이 시기 여성 인구가 372만 4천 명 정도가 태어났었어야 돼.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세대, 그러니까 30대 세대의 부모님들이 많은 잘못을 실제로 여자애들 많이 그렇게 했거든요. 자식을 취사 선택하는 야만적인 시대였어. 90년대도 그랬습니다. 실제 이 시기 여성 인구는 347만 8천 명이에요. 25만 명이 사라졌어. 25만 명. 그러니까 국가 여성의 숫자를 25만 명을 줄인 거예요. 굉장히 윗세대가 아랫세대들한테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태어난 애들이 임신 중단된 애들이 그들의 의지가 아니잖아. 다 그들의 부모의 의지였던 거죠. 그럼 그들의 부모의 의지로 누구는 누구는 중간에 죽었어. 낳은 애들도 피해자고 중간에 임신 중단돼서 태어나기 전에 죽은 애들도 피해자고 거의 뭐 100만 명 이상의 피해자를 양산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90년대 초중반생의 성비 왜곡이 집중됩니다. 인위적으로 상실된 여성 인구 25만 명 중에 61%가 1990년에서 1994년 사이에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현재 30대 남성의 최소 15%는 물리적으로 연애 결혼이 안 돼요. 안 돼. 인구가 작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곡된 연애 시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연애를 할 때는 남자가 여자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을의 지위에 처했다는 생각이 울분으로 바뀌는 지점들이 있겠죠. 실제로 지금 30대는 결혼을 안 한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많아요. 결혼도 해서 애까지 있는 사람들은 되게 소수고요. 또 수능 응시생 추이를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수능 응시생이 늘어나겠지. 수험생 수가 증가해서 기본적으로 수능의 경쟁률 자체가 올라갔다고. 근데 수능 경쟁률이 그냥 올라갔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때는 성별 대학 진학률을 보면은 이 2000년부터 쭉 올라간 성별 대학 진학률이 2006년에 여성이 거의 최고를 찍습니다. 80%가 넘어가요. 그래서
2008년에 가면은 이제 여성이 남성을 추월을 합니다. 그래서 10대 후반부터 이 우리나라의 30대들은 역사상 가장 높은 입시 경쟁률을 뚫고 가야 됐지.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경쟁이 빡셌어. 근데 남녀 공이 다 대학을 보내는 시대가 됐으니까 교육에 차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 경쟁은 80년대 초반보다 훨씬 세요. 2012년도 남성의 대학 진학률은 2000년대보다 낮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오히려 2020년대 들어온 지금은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입시 경쟁을 뚫고 대학을 들어왔어. 대학을 들어왔는데 저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다라는 거고, 뭐 2013년에 중견재벌이 해체가 다 됐고, 90년대 초반생들은 공채가 없어지고 저성장 사회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현대차는 전기공채를 2019년에 없앴습니다. 그리고 SK, LG도 2020년, 2021년에 공채를 없앴어요. 신입사원들이 다 수시 채용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2012년에 웅진그룹이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부터 쭉쭉 거의 월 단위로 재벌이 하나씩 날라가요. STX 날라가고 9월에 동양 날라가고 10월에 동부, 두산, 한진 위험 가능성 있다. 이때는 가능성이었어. 근데 한진이 먼저 날라갔죠. 1월에. 그리고 동부가 6월에 날라갑니다. 몇 개야? 웅진, STX, 동양, 동부, 두산, 한진 7개가 날라갔어요. 다 망했어. 그냥 다 망했어요. 그럼 여기서 뽑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냔 말이야. 이제 그 결과 발생한 일이 내가 맨날 보여주는 거 있잖아. 이쯤 되면 여러분들 알죠? 내가 맨날 보여주는 거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라니. 제가 뭐 가령 뭐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청년에 대해서 얘기한다, 2030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라고 하면 그냥 이 그림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다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 역대 최고 입시 경쟁을 뚫었는데 취업 경쟁은 더더욱 답이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의 30대라고 한다면 결국 이 사회와 나 사이의 괴리가 가장 크다라는 거야. 아니 뭐 봉준호가 아카데미 상을 탔어. 뭐 BTS가 UN에서 연설을 해. 뭐 손흥민이 우승을 했어. 뭐 알바노지 뭐 사실 그게 나랑 무슨 관련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결국 두유노 하면 뭐해? 이거는 이 사람들 얘기인 거지. 난 이런 상황이 있는 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응답하라 1988의 시대가 있습니다. 요런 집에서 살았었죠. 90년대생들이 보통 부모가 대개 50년대 후반 60년대생 이렇잖아. 이때는 이 촌양도의 절정기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70년대 초반, 80년대 초반 이때 다 서울로 올라왔잖아. 그래서 수도권의 인구는 폭증을 해 주택이 부족해서 거의 대부분이 다 뭐 반지하, 단칸방 이런 데서 시작을 했어요. 다 그렇게 했어. 그래서 젊어서 단칸방, 반지하는 이분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그 대신에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하던 시기였으니까 그 고도 성장기 소득 성장을 타고 이분들은 아파트도 사고 할 수가 있었던 거지.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보통 그래도 요런 정도 집에서는 산다고. 단칸방, 반지하, 아니 물론 응애 애기 때 그때 거기서 살았을 수는 있지. 근데 내 기억을 갖고 있었을 때는 나는 이런 데 살았단 말이야. 부모가 어디서 시작하니 그게 뭐가 중요해. 그거는 내 기억엔 있지도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거주하는 사람 비율이 70%가 넘어요. 그러면은 대충 지금 대한민국에서 80, 90, 00, 10 얘네들은 다 70% 이상들이 다 아파트에 살았다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상당수가 자기 부모 소유의 집은 기본적으로 거기서 시작을 한 건 그 외 모든 주거 형태는 다 자기 인생에서 다운그레이드지. 그렇잖아요. 문제는 이거를 윗세대가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야, 우리 때는 다 그렇게 시작했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당신들 시작할 때 얘기고. 자녀는 사실 부모와 같이 살 때의 기억이 본인의 스탠다드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눈을 억지로 낮출 거야?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탄생을 합니다. 유독 2030 세대가 부동산 이거를 사다리 걷어차기로 얘기를 하면서 열이 받았던 이유가 있었죠. 왜 그러냐면은 나의 기준은 사실 부모와 함께 살던 집인 거지 부모가 살기 시작한 집은 아니잖아. 부모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오던 거를 당연히 여기는 것도 이상한, 내가 지금보다 살았던 것보다 한참 못하게 시작하라는 걸 당연히 여기라는 것도 이상한 건 똑같은 거예요. 내 기억에도 없는 시절을 갖다 너가 지금은 우리랑 같이 되게 좋은 데 살고 있지만 너는 되게 못한 데서 시작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하면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어. 그렇잖아요. 이제 뭐 IMF 이후로 취업은 늘 어려웠다라고는 하지. 뭐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인데 공채로 한 방에 많이 뽑아가던 시절
시절이랑 모든 기업들이 수시로 채용하는 시절은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IMF 윗세대도 못지않게 힘들었. 결국 또 이 얘기가 나오는구나. 제가 이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살면서 자기 인생 안 힘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올해보다 내년에 경제 10%씩 성장하는 시대라, 올해보다 내년에 1% 성장하는 시대라,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기다리는 내일이 똑같냐고. 나는 진짜, 아니 뭐 무슨 얘기 하는지 나 알겠는데 화나네. 왜 그걸 생각을 안 해? 1년에 8.5% 10% 성장하던 경제에서 경제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내일, 1년에 1% 빵프로 성장하는 시대의 사람들이 쳐다보는 내일 그게 똑같냐고. 그게 똑같냐고.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온 출퇴근하기 힘들고 지금 그 매일매일 살기 힘든 거 누가 안 똑같아. 근데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고. 그러면 우리 이거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기 힘들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만약에 뭐 누가 불평불만이 많고 피의식이 심하고 혐오를 해, 오케이 좋아, 인정.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의 탓을 하기 이전에 그 앞 더 나은 내일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경제적인 환경 이미 선행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을 안 하면 논의가 진전이 안 된다니까. 자,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냐. IMF 이후로 취업은 늘 어려웠다. 그리고 두산, 동부, 웅진, 금호, 블라를 밀어내고 네카르 쿠베가 올라왔지. 근데 그 사람들 누구 뽑습니까? 다 이과를 뽑습니다. 문과는 좋댔어요. 자리가 없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제 그게 차곡차곡 누적이 되어온 결과 쉬었음 50만 명 시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부모 세대, 자식 세대보다 가난했지. 같은 나이 때는 가난했지. 근데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의 차이가 딱 하나 있는 게 내일이라고. 내일. 이거를 왜 이해를 못 해주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외국하고 비교하면 한국 사회도 몰라. 나는 그게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겸상을 안 하고 싶어. 그냥 그 대화와 타협의 세상이 아니야. 서울구치소로 보냈으면 좋겠어. 늘 말씀드렸지만 결국 과거에 비하면 한국은 충분히 부유하고 풍요로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가난했던 시대의 기준을 아직도 들이미는 사람이 있다라는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수화 됐다, 혐오를 한다, 뭐 애들이 문제가 있다, 극우화가 됐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된다. 동일한 출발선으로 출발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온당한가? 난 잘 모르겠어요. 과거의 정념에 입각한 어떤 세대에 대한 분석이 현 세대에 동일하게 전개가 될 수 있는가? 뭐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과연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가? 이게 저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말하잖아. 극우화가 된 애들을 다 희망의 시작 서울구치소로 보내면 우리나라 깨끗해지는 거야? 다 좋아지는 거야? 문제가 없어지는 거야? 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걔네 다 깜빵으로 보내. 깜빵에 보내면 그만큼의 새로운 극우가 생기겠지. 아니 생각을 해봐요. 직장인들이 왜 거지 같지만 일을 합니까? 왜 시발 비용을 지불할 생각을 하면서 다 일을 해요? 그러니까 월급이 꼽히니까 그런 거잖아. 그러면 결국 그 월급이 꼽히면 그게 결국 자기의 희망인 거잖아요. 그게 자기의 내일인 거잖아. 물론 요즘 세대는 이제 그게 축적이 안 되는 세대니까 뭐 사실 쉽지가 않겠죠. 근데 쉬었음 50만 명.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에서 극우가 증가하는 거는 너무 글로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여서. 그러니까 저한 뭐 극우화된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해주세요. 저는 그런 방송을 듣고 싶어요. 해드릴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왜 못해? 존나 쉬워 그런 거. 커뮤니티 글 끌고 왔고 이건 이게 잘못됐고 저건 저게 잘못됐고요. 이건 이게 잘못됐고요. 이 새끼들은 다 개새끼들이. 존나 쉬워요 그렇게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구독자랑 상관없이 그런 방송 안 한다는 얘기 했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누구 욕하기만 해가지고 뭐 그걸로 코인 땡겨서 뭐 구독자 10만 20만 가. 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아무튼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해봤는데, 첫 번째 대형마트 규제 얘기했어. 두 번째 뭐 또 이제 90년대생 얘기를 해봤죠. 아무튼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더욱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의 주말 저녁 즐겁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hingo 되도록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